네, 반갑습니다. 1월 18일 수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시장은 약간 내리는 모습이죠.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분위기는 썩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좋은 흐름들 잘 나오고 있고,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내리진 않았죠. 다만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 시들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모습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내려간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냥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개별주들 움직임들이 조금 부각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아직 수급이 매도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명절 전이기 때문에 거래가 좀 적기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달려들려는 움직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엔터주나 리오프닝 주들은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엔터주도 같은 경우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행주들 강세 굉장히 좋죠. 뭐 실내 마스크를 이제 30일부터 완전히 해제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계속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주들 들고 계신 분들은 잘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더 키워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2361포인트입니다. 어제보다 좀 내려왔어요.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썩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반등 없이 그냥 조정이 들어갔을 때도 뭐 상관없죠. 내려가서 지지선만 확보해주게 된다면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이 계속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직은 조심스럽죠. 왜냐면 주가가 확 튀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이렇게 조금 압박감을 가지고 누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또 많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이후에 주가가 흐름을 좋게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면 뭐 오늘 또는 내일 주말까지 해가지고 변동성을 좀 만들어서 지지선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주말까지, 특히 이번 주까지는 명절 전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서두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봉 보시면은요, 아직 장중 저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10시 정도에 조금 지지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또 내려왔죠. 또 내려오고 나서 반등을 나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평선대가 아직 역배열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을 좀 해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분봉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선대가 좀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좀 강한 포인트는요 2330포인트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가가 들어가 줘야지만이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뭐 그 전에라도 미국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상황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조금 반등이에요. 테슬라가 좀 올라가졌기 때문에 아마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안 빠졌을 것이다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또 어제 많이 흔들었던 종목군들은 오늘 또 약간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들이 오늘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은 또 오후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오전 상황에서 횡보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매도를 확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서 오후에 만약에 수급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지금 오전의 시점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수급에게 달려 있고요. 이번에는 수급이 올라오게 됐을 경우에 대형주를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대형주 쪽 분위기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형주를 끌고 올라가게 되면 지수도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게 되고, 또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매수 관점들, 그런 분위기가 괜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심이 살아나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이게 되려면 오후에 이 수급 주체들의 매수가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는 안 사도 괜찮아요. 그냥 뭐 100억, 200억 이 정도만 사도 괜찮은데 일단은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은 거의 뭐 전멸이죠. 그 다음에 기대를 좀 모았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도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못한 모습이고요. 재수없으면 좀 밀릴 것 같아요. 네, 하락 포인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악재 속에서도 분위기 좋아요,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그것도 그냥 무색할 만큼 주가를 좀 떨어뜨린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시죠? 뭐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많이 빠져야지 1%대. 이 정도는 그냥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에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더라도 마찬가지죠. 은행주들이 약간 조정을 더 받는 모습이긴 한데 그동안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조정을 받더라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5일선 유지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포인트를 잘 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모습. 화장품주들은 조금 들어가는 모습인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화장품주들은 좀 빠져도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대신에 뭐 여행주 쪽에서 모두투어가 엄청나게 세네요. 엄청 잘 가고 있고요. CJ ENM 같은 경우 오늘 4%대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또 반전시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엔터주들 관련한 모습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모습이고요. 리오프닝 쪽에서 특히 여행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주도 오늘 좀 올라가죠. 여행과 항공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런 것들 좀 길게, 그 다음에 저가 항공주들 요즘에 일본 여행 엄청들 많이 가신다면서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뭐 실제로 그 여행 상품 쪽에서 일본 여행 상품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또 그 다음에 굉장히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수요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요즘에 뭐 그 일본 쪽의 그 환율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까운 곳으로 가자 해서 LCC 저가 항공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항공사들 움직임들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뭐 크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고요. 자, 코스닥 쪽 보시어도 마찬가지죠. 뭐 크게 오르지 못해서 실망감을 주는 패턴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린다거나 그런 형태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엔터주들 전체적으로 오늘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ENM이 제일 세요. 4% 상승, 제일 센 모습이고요. 뭐 크게 밀리거나 그런 모습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고 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네요. 뭐 크게 밀리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들은 없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그냥 무난한 형태로 잘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뭐 거래량이 좀 적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거래가 많이 줄어든 모습이죠. 명절 전에는 대체적으로 매수를 많이 꺼리거든요. 그래서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많이 보여주고 오늘 같은 날까지, 오늘까지는 이제 매도가 조금 더 우세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는 매도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매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까지는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개별주도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KT알파라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소프트센 우선주 상한가. 근데 이런 뭐 관리 종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지금 38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12주 가지고 지금 상한가 보내놨어요.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셀바스 AI, 웨이버스 이런 종목들 약간 생소한 이름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 있고요. KTCS라는 종목이 오늘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흐름들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KTIS라고 이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KT 붙어있는 애들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에어부산이 오늘 12%대 아까 말씀드린 저가 항공주 쪽 위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새들 뭐 흐름 나쁘지 않죠? 전체적으로 뭐 좋은 분위기라서 괜찮아 보입니다. 네, 상승 포인트 이렇게 쭉 보시고요. 아래쪽에 넘어가면 이제 B2N이라는 종목이 1.8%대 상승하면서 상승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올라간 종목은 별로 없어요. 네, 그죠?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상승적 기울기가 1.8%, 1.9% 이 정도면은 그냥 강보합 수준 유지하는 정도 이렇게 느낌이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하락률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네, 유전이 지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인데 모르죠. 이건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건드리시면 절대 안 되는 종목이고요. 아우딘 퓨처스가 요즘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다 떨어진 것 같은데 낙폭을 좀 줄여야지만이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지점이 만들어지려면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한 2,0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 이틀만 더 빠지면은 오늘 아니면은 내일 정도가 이제 단기적 반등을 돌리는 저점 구간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캔들 자체도 많이 가격이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기술적 되돌림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나 그런 거 없이 대응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기회 포인트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많이 빠진 종목 별로 없습니다. 오늘 10% 이상 하락한 종목은 3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코스나인이 10% 정도 떨어진 모습. 그 외에는 지금 특별한 게 없죠. 네, 그래서 특이하게 많이 빠진 거 없고요. 대신에 하락 포인트는 2%대. 플러스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보합이라는 것을 그 설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특별하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시장이 할만한데요 라고 얘기가 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도 계좌 상황은 일단 플러스가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포트를 운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 볼게요. 기관적 움직임은 LG에너지솔루션 조금 사들이고 있고요. 거의 근데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시총 상위 종목 쪽으로 매도가 쭉 나가는 모습이고요. 물론 금융투자가 아직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알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조금 잔잔하게 조정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개입 자체를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다지 특별한 형태의 어떤 주가 포지션을 결정할 만한 움직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네, 은행주도 사들이고 있고요. LG생활건강, KT도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이게 이제 주가 반등을 조금 보여주는 모습인데, 주가 하락률이 좀 커서 이게 재수 없으면은 밑으로 좀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약간 주의를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LNF 이런 것 좀 사들이고 있네요. FNF 이런 종목들 오늘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엔터주 이런 쪽이고요. 네, 삼성전자 팔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많이 사놨기 때문에 좀 들어가도 괜찮아요. 6만원대 지지를 받든 59,000원대 지지를 받든지 간에 지지선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거 없겠고요. 매도는 이제 2차전지 쪽 매도도 같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네, 뭐 특이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죠?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 수급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확실히 개선될 건데요.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죠. 수급 분위기 보시면 살짝 올라왔어요. 그죠? 매도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거든요. 이 방향이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흐름들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오후에 여러분들이 기대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오전 시점에서는 그냥 관망세 잘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네, 분봉상에서 이제 장중 저점이 잡힌다거나 흐름이 좀 바뀐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를 조금씩 감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매수는 아무 때나 하셔도 오늘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부담되는 것은 주말장으로 가까이 오면서 명절 전에 압박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감안하시면 되니까, 매수는 소량 접근 아시죠? 네, 항상 초기 접근할 때는 소량만 접근하시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꼭 올라가는 패턴들을 확인하고 추세가 연결된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진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매매를 많이 확장하거나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마무리 짓고 이번 주를 조금 관망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자, 마감까지 보고 마감 시황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하게 뭐 여러분들을 압박하거나 그런 부분 없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요. 여유 있는 대응들 꼭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